컴퓨터 사이언스는 이제 어떤 학교들, 좋은 학교들 중에 개중의 학교들은 이제 프레시맨으로 이제 정원을 정해가지고 그때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학교들이 최근에 나온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것 같은데 그 학교들 빼고는 대부분 언더사이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점과 단점일 수도 있는데 내가 들어가가지고 왜냐면 컴퓨터 사이언스가 그 엔지니어링 스쿨이 아니고 보통 컬리지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뭐를 전공할지는 어차피 다 언디사이드니까 가가지고 내가 뭐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한다 이럴 경우도 있고 해보니까 컴퓨터 사이언스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당연히 머릿속으로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해야지 하고 갔다가 다른 걸 하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어요. 어느 정도. 정말 확실하다면은 거기 가서 그걸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뭐 과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물리를 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대학교 이름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건 개인적인 선택이니까. 그리고 그 학생이 어느 정도 컴퓨터 사이언스에 데디케이트 돼 있고 커미트 돼 있는지 모르니까요. 그거는 쉽진 않은데 정말로 그렇게 돼 있다면 뭐 정말 자신 있고 정말로 준비가 잘 됐다면 컴퓨터 사이언스로 인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학년 때 들어가면 되죠. 근데 그게 너무 빡세다. 그럼 이제 또 다른 방안을 찾아야겠죠.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스쿨로 들어가요. 스쿨. 그래서 엔지니어링 스쿨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컬리지로 들어가든지 대부분 그렇게 들어가고 내가 대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때 원서를 쓸 때 나는 뭐 영문학 전공할 거라고 쓰는 것은 실제 들어가면은 없어요. 다 undecided, 다 undeclared고 그 declare 하는 거는 뭐 2학년 말이나 3학년 초 보통 뭐 4학년 때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게 꼭 뭐 어느 시점에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라서 저는 솔직히 전공보다는 학교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전공을 하게 될지 몰라요. 저도 전공을 바꿨었고 저도 당연히 처음에는 바이올로지를 하려고 했어요. 결국에는 전혀 상관없는 걸 했지만 근데 만약에 바이올로지로 좋았던 그 장학금 준다고 했던 주립대학교 한 탑 40 정도 할래나? 그 정도 하는 주립대학교를 갔다면 제 인생도 굉장히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가장 세이프하고 내가 정말로 미래의 불확실성을 생각하면 대학교 이름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제 학생 중에서 제가 아마 지금까지 가르친 모든 학생 중에서 본인의 능력으로 직장을 얻어서 가장 많이 돈을 번 학생은 컴퓨터 메이저가 아니었어요. 그 대구에서 아마 팀장님도 기억할 텐데 대구에서 그 형제가 나중에 왔었잖아요. 형제 왔는데 그 친구가 아마 지금 1년에 그냥 페이로 받는 게 한 100억 이상일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컴퓨터 전혀 상관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average pay 그래서 우리가 이게 평균 샐러리의 그 오점이 많은데 평균 샐러리는 제가 저번에 옛날에 그 왜 우리 그 팟캐스트 할 때 그때도 박사님하고 제임스 제 박사님하고 할 때도 제가 얘기했었는데 highest paying 50 jobs를 보면은 메이저를 보면은 1위부터 한 20위까지가 다 엔지니어링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와 이게 진짜 돈을 많이 버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average pay가 높은 건 맞는데 진짜로 그 위로 가려면 아마 그게 아닐 거예요. 진짜 예를 들어 가지고 average가 아니고 뭐 상위 10%그 전공을 한 사람은 상위 10%로 보면은 아마 엔지니어링보다 더 많이 페이 받는 전공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둘 다 맞는 말이죠. 내가 이 전공을 하면은 좋은 직장을 얻을 확률이 쉽다라는 건 사실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로 최고의 잡이냐라고 하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전공이 더 좋다, 더 많이 번다를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솔직히 그 가장 잡으로 많이 버는 거는 미국에서는 저기 파마시스트 이런 거 많이 벌어요. 그 약대 나와가지고 그 월그레인 같은 데서 이렇게 약품 주는 거 되게 좋아요. 딱 뭐 하루에 뭐 8시간 딱 일하고 뭐 주 5일 일하고 뭐 13만 불 평균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과연 그게 좋은 잡이냐라고 보면 저는 그렇게 뭐 안전한 잡일 수는 있겠지만 물론 저는 그것도 이제 곧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래서 컴퓨터가 나쁜 컴퓨터 사이언스나 뭐 컴퓨터 엔지니어링이 나쁜 잡은 아닌 굉장히 좋은 전공이지만 무조건 average pay가 높다라고 해서 그게 꼭 좋은 전공도 아니고 또 두 번째로는 제 생각에는 이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잡을 얻는 경우보다 사실 이제는 어떤 시대가 뭐냐면 다 석사를 해야 돼요. 최소 석사 박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그게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나는 석사까지 가서 또 공부하라고 난 공부하기 싫어. 라고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그게 나빠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인베스트먼트는 충분히 뻑뻑도 남을 거예요.
석사나 박사,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떤 리서치 센터나 아니면 이런 데서 일하다가 잡으로 가는 건 훨씬 쉽지만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가는 거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게 별로 그렇게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최고의 옵션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반면에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포기하고 간판을 보고 갔습니다. 그 학생들이 만약에 그래서 이제 뭐 원장님 싫어하는 문도리 문과 쪽에서 갔는데 과연 문과 쪽으로 갔을 때 다 스템을 선호하지만 뭐 취직 뭐 변호사 뭐 그런 거 빼고는 취직이 안 될까요? 취직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일단 뭐 한국 이제 대분들이 들으시니까 문과라고 표현하겠지만 문과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쓰시면 안 돼요. 진짜 문과는. 그 우리 그 블루키 TV 보시는 분들은 문과 이과라는 단어를 최대한 안 쓰시는 게 좋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문과 전통적인 문과의 개념. 예를 들어서 영문학. 제가 전공한 영문학 하면 잡은 영문학 졸업하고 잡을 얻을 거는 거의 뭐 없어요. 굳이 그리고 한국 사람을 쓸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말 최악이고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East Cultural Studies 뭐 이런 거, Eastern Cultural Studies 뭐 이런 거, Asian Cultural Studies 이런 건 뭐 전혀 도움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옛날의 고등학교 교육이 지금의 대학교 교육이 옛날의 고등학교의 자격처럼 옛날에 대학교 나온 사람이 어떤 잡들을 이제는 대학원생들이 거의 얻는 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냥 터미널 디그리가 BS나 BA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공을 이거 하고서 잡을 얻느냐라는 직접 질문보다는 이 전공을 하고 대학원을 뭘로 가는 게 좋으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유효하다고 봐요. 그런 맥락에서 나는 학부에서 뭐 컴퓨터 사이언스를 한다 그러면 좋을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엔지니어링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양한 뭐 프로그래밍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매니지먼트 쪽으로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다음에 진짜 좋게 하려면 매니지먼트 가면 돼요. MBA 같은 거. 그거 나는 굉장히 좋은 코스라고 봐요. 심지어는 러스쿨에서도 지금 가장 각광받는 게 IP, Intellectual Property인데 지적재산권인데 지적재산권은 뭐 소설책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지적재산권은 그 기술 분쟁이거든요. 절대 다수의 기술 분쟁. 그래서 IP로 가려면 무조건 대학교에서는 BS 디그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BA 디그리하고는 러스쿨을 가도 매력이 없어요. 왜냐면 대학교들이 다 알아요. 그 이제 진짜 돈이 되는 건 러스쿨들이 다 아는 거예요. 진짜 돈이 되는 건 IP고 이게 한 막 7, 80% 모든 수입의 러펌의 수입의 7, 80%가 이제 빅펌들은 다 그걸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 그 BS 디그리를 가지고 러스쿨 가는 게 이제는 진짜 각광받는 시가 됐고 또 메디컬 스쿨도 마찬가지. 우리가 생각할 때 메디컬 스쿨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케미스트리나 바이올로지나 아니면 바이오캠 같은 걸 전공하고 간다고 옛날에 했었거든요. 그게 절대 다수였는데 대학교들이 대학 그 메디컬 스쿨들이 그런 학생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 학생 너무 많아요. 4.0 GPA, 케미스트리 메이저. 근데 뭐 발표하거나 컨벤션 발표하거나 아니면 뭐 페이퍼 쓸 때는 정말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원했냐면 커뮤니케이션스 메이저 이거 되게 좋아했어요. 메디컬 스쿨에서. 왜냐면 그 들어야 되는 5가지 수업만 Foundations Biology, Inorganic, Organic, Physics, Calculus만 들으면 되니까 요것만 하고 뭐 종교학을 전공하든 뭐 조경학을 전공하든 상관없었어요. 근데 그게 요즘에 뭐가 되냐면 테크놀로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한테 얼마 전에 얘기했었는데 그 Vicarious Surgical이라는 그 로봇 그 수술 회사가 있어요. 그 스타트업인데 저도 거기 주식 샀다가 좀 피보긴 했는데 떨어져가지고 근데 그 뭐냐면 한 요만큼 절개하고 모든 수술을 다 할 수 있어요. 안에 들어가서. 그 심지어는 들어가서 이 안쪽 밖에 있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만든 사람이 3명인데 2명이 MIT 제가 기억하는 2명이 MIT 학부 졸업했고 3명 전부 다 하버드 의대 졸업생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대학교에서는 그런 의대에서도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아니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신약 개발하는 데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바이올로지를 전공해서 메디컬 스쿨을 가긴 했는데 뭐 유전적인 불치병을 만드는 뭐 크리스퍼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하는 거 이런 게 진짜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마 가장 핫한 하버드 메디컬 스쿨 아니면 그쪽 리서치 하는 쪽에서 가장 핫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그 닥터 리우라고 해가지고 데이비드 리우였나? 그 사람이 그 에디타스 뭐 이런 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프라임 메디슨이라고 회사를 여러 개를 IPO를 시켰어요. 그 사람은 지금 뭐 한 40 조금 넘었는데 그 사람 뭐 굉장히 부자죠. 근데 그런 모델이 앞으로는 가장 각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디컬 스쿨 나오면은 난 수술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해야지 라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대학교들도
우리는 좋은 수술하는 사람들 많이 만들어가지고 빨리 배출해야지가 아니에요. 점점 더. 옛날에 그랬을지 모르죠. 하지만 이제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너무 가능성이 많아진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인공팔 만든다. 그거는 메디컬도 알아야 되고 엔지니어링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해야지 지금까지 난 컴퓨터가 죽을 때까지 컴퓨터 코딩하다가 죽어야지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시안적인 거고 2024년의 기준으로 2044년, 54년을 내다보는 거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건 뭐를 하건 굉장히 전인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다양한 필드에도 노출돼야 되고 내가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야지 정말 메리트가 있지.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링 하지만 이 매니지먼트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대박인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목표를 저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쉬운 전공을 들어가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배우면 안 되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건 내가 수업을 들으면 되니까 전공은 안 하더라도. 실제로 레즈메를 보면은 그 아이들이 나는 전공 이거 했는데 relevant courses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것과 내가 지원하는 그래서 구글에 지원하는데 난 뭐 비즈니스 전공했다. 근데 나는 relevant courses가 이 회사랑 관련된 코र्스가 이런 걸 들었다고 적어놔요 레즈메에. 그리고 링크드인에 보면 내가 어떤 거를 들었는지 다 적혀 있거든요. 그럼 얘가 이런 거 했고 얘는 뭐 영문학 전공이지만은 아니 뭐 커뮤니케이션 전공이지만 뭐 통계학 전공이지만 얘는 이런 걸 했구나. 컴퓨터 뭐 파이썬 뭐하고 뭐 C하고 자바하고 다 했다. 이러면은 충분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컴퓨터만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매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떤 대학교를 들어가가지고 내가 컴퓨터를 전공을 안 하더라도 그거의 수업을 듣고서 대학원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그거 관련된 기업을 가는 게 나는 훨씬 더 좋다고 봐요. 대학교에서 훨씬 좋아할 겁니다. 그 기업에서. 대학교도 좋아하겠죠, 물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을 집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24년에 당면한 문제로 20년, 30년 뒤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진 않아요. 뭐, 사실 대학교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게 너무 동질 그룹인 걸 피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서로한테 배우고 하는 것도 많은데 아니면 어떻게 보면 대학교가 이제 스타트업을 양성하는 그런 막 이제 시스템처럼 가니까 이 안에서 뭐 미래의 파트너들도 만나고 미래의 뭐 비즈니스 파트너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모든 애들이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다 컴퓨터 코딩 천재야. 근데 다른 건 못해.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암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물론 그거를 굉장히 특출나게 잘하는 애들 당연히 우선권이 있고 굉장히 우대받겠지만 그것도 하면서 다른 것도 잘하는 학생. 그래서 저는 진짜로 추천하고 싶은 것은 고등학생들이 컴퓨터를 잘한다라고 하면 컴퓨터를 잘한다를 내세우지 말고 컴퓨터는 당연히 잘하지만 이걸 가지고 나는 이렇게 활용해 봤다는 것을 보여주면 정말로 선택일 것 같아요. 굉장히 비범하다고 여겨질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걸로 돈 버는 거예요. 내가 컴퓨터를 잘해서 어떤 결과를 냈다. 그 결과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아니면 이거를 뭐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6만 불을 벌었다. 그러면 6만 불 벌었으면 그거 가지고 그냥 그대로 회사 만들면 돼요. 스타트업 만들어가지고 이거 프로그래밍 해주는 회사 아니면 이거를 뭐 어떤 subsidiary로 해가지고 다른 거에 뭐 하부 구조로 해가지고 내가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를 보여줄 수 있으면 대학교들은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게 정말로 가장 좋은 예인데 불행히도 많은 이제 사람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면 컴퓨터를 전공하려면은 뭐 음악, 체육, 뭐 봉사활동, 뭐 리더십 이게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게 모든 거를 다 잘해 뭐 스포츠랑 음악까지 잘해야 되느냐? 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스토리를 어떻게 빌드하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리고 학생마다 다르니까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핵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한 가지 방법에 성공이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엔지니어링이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디맨드가 많고 현재는 굉장히 각광받겠지만 과연 그렇게만 우리가 지원하는 게 과연 답일까? 모든 사람이 컴퓨터 사이언스를 메이저로 해가지고 꼭 그것만 고집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신 선생님이 그 코넬 대입원에 가신 선생님, 대학원 가시는 선생님이 말씀을 이제 해주시잖아요. 근데 세미나에서 근데 그 선생님도 굉장히 좋은 아마 정보를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뭐 미리 얘기는 듣진 않았지만 아마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과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아마 AI가 지금 이제 태동기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 비즈니스가 펼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디가 각광받을지도 모르고 어디가 디맨드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이미 자연어로서 우리가 넣으면 그걸 코딩이 자동으로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디벨롭 될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모든 공부 잘하는 학생 다 의사 되려고 하는 것처럼 모든 유학생들이 다 컴퓨터 사이언스로 가려고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죠. 저도 모르죠 아마. 근데 아마 꾸준하게 계속 있을 거예요. 없진 이거보다 뭐 확 줄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는 충분히 있고 양질의 어떤 프로그래머라든지 개발자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개발자들은 지난 몇십 년 동안 계속 필요했어요. 계속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뭐 저 어렸을 때는 선생님 아직 젊으시니까 근데 그때는 그 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같은 거 만드는 프로그래머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는 거의 뭐 굉장히 강조되지 않고 요즘에 이제 뭐 다른 종류의 어떤 그런 건데 수요는 있겠죠. 근데 이 수요가 많아지건 적어지건 여기서 능력 있는 사람은 언제나 대우받고 잘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포커스는 뭐가 돼야 되냐면 이 전공을 하면 안전해가 아니고 이 전공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남들보다 멀리 갈 수 있을까를 봐야 되는데 저는 그게 진짜 답은 그 그라듀 스쿨 가면 돼요. 그라듀 스쿨을 가면 저는 그게 답이라고 봐요. 그래서 고등학교 뭐 졸업하고 잡 뭐 50년 전에 그렇게 잡았다면 대학교 졸업하고 잡 잡는 게 뭐 한 3, 40년 전부터 일반적이었고 그럼 이제는 정말 좋은 잡들은 대학원까지 봐야 돼요. 근데 불행히도 너무 많은 학생들과 너무 많은 학부모님들이 목표는 그냥 대학교가 끝이에요. 대학교에 이 전공하면 끝. 내가 할 거 다 했어. 이제는 성공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잘못됐다고 저는 봐요. 그게 정말 잘못됐다고 보고 한국에서도 솔직히 대학교를 졸업을 안 하잖아요. 막 6년, 7년, 8년 동안 다니잖아요. 일부러 휴학하고 안 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는 대학교 졸업하면 바로 취직됐는데 요즘은 취직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한 학기 남겨놓고 취직되면은 이제 뭐 거의 단위나 많이 하고서 졸업장 따잖아요.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너무 이렇게 나는 뭐 대학교를 컴퓨터 사이언스로 가야만 되고 안 그러면은 뭐 취직도 못해. 취직 뭐 못할 수는 있겠죠. 덜 쉽게 하겠죠. 좀 더 어렵게 하겠지만 방법은 언제나 있고 대학교 때 안 되면 대학원을 가면 돼요. 충분히 그런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면은 다 이제 어느 정도 제안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따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